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각막 곡률계의 검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각막 곡률계의 기본적인 구조 또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각막 곡률계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측정된 각막의 곡률, 즉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안경사가 얻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컨택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막 곡률계를 실제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수업 내용이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한 46분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좀 길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수업을 가능하면 25분 안에 좀 짧게 수업을 좀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분명 또 말하고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짚어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건 각막 곡률계라는 것은 실제로 조작을 하면서 익혀야 되니까요. 이론적인 내용은 아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내용은 각막 곡률계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검사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또한 이런 각막 곡률계로 측정된 다양한 정보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각막 곡률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서 그 콘택트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막 곡률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거 내가 직접 실습실에 있는 각막 곡률계를 촬영한 건데요. 여기 보면 접안 렌즈가 있죠. 이 접안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미터가 됐던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될 슬릿 램프라거나 아니 다음 학기가 아니죠. 이번 학기 좀 말쯤에 좀 배울 건데요. 슬릿 램프가 됐던 어떤 현미경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는 장비들은 모두 다 접안 렌즈를 이용해서 시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도 조절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정시인 사람들만 만약에 이런 캐러토미터를 사용한다면 시도 조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같이 마이너스 3다이옵터로 교정되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캐러토미터로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보여지는 모든 그런 이미지들이 흐리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각막 곡률을 측정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교정되지 않은 비정시의 눈에 접안 렌즈를 회전시켜 가면서 이 비정시의 눈을 교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을 이 접안 렌즈가 보통 마이너스 5다이옵터에서 플러스 5다이옵터까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안 렌즈를 회전시켜 가면서 이 사람의 그런 비정시를 교정해서 그 안쪽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렌즈미터에서도 배웠겠지만 반시계 방향 또는 왼쪽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서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거냐면 거의 이렇게 그 진한 회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배경에 요 검은색, 아주 진한 그 검은색 원이 하나 보여지거든요. 근데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내가 그림을 제대로 표현 안 했지만 좀 뿌옇고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접안 렌즈를 시계 방향, 즉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이 흐려졌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 시도 조절은 완료되게 되는데요. 이때 망원경 부위 앞부분에 흰색 종이를 위치시켜서 조금 더 이 타겟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보이게 하면서 시도 조절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별표가 아니죠.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과정 거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여다봐도 충분히 시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렌즈미터에서 시도 조절하듯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도 조절이 맞추어졌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 장비의 높이를 검사하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장비의 앞쪽에 있는
장비 높이 맞춤 핀에 외안각의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외안각은 뭐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다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눈의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이루는 요 삼각형 모양의 요 어떤 일정한 각도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의 눈꺼풀에 뭐 이렇게 뿔같이 생겼다. 눈꺼풀이 소뿔같이 이렇게 뿔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외안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외안각의 위치에 요 장비 높이 맞춤핀을 맞추게 되면 이 사람의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 위치에 이 장비, 케라토미터의 눈높이가 맞춰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 표현은 될지 모르겠지만 몸통이 여기 와 있으면 여기 눈이 아니니까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안각 위치에 장비에 붙어 있는 요 장비 높이 맞춤 핀을 맞추게 되면 여기 장비 높이 맞춤 핀이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장비 조이스틱을 돌려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비 높이 맞춤 핀이 요 외안각의 위치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비가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그래서 눈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뭐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긴 한데 사실은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요게 가림판이거든요. 이 가림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의 왼쪽 눈을 검사할 때는 이 가림판을 이용해서 오른쪽 눈을 차폐 가려주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의 오른쪽 눈을 검사할 때는 이 가림판을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눈을 검사할 때는 왼쪽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고 또 왼쪽 눈을 검사할 때는 오른쪽 눈을 가려주고 왼쪽 눈을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눈을 가려가면서 검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뭐 왜 그러냐면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반드시 측정하지 않는 눈은 가려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때 검사자가 장비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화면과 검사를 받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검사자의 입장, 피검사자의 입장을 나중에 이제 실제 실습할 때 알아보겠지만 먼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검사를 안경사는 해야 하고 또 검사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또 바라보고 있어야 정확하게 검사가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검사자의 시점, 즉 안경사의 시점이죠. 아까 시도 조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제 전원을 켜기 전에 화면 상태고요. 그럼 중앙에 이 검은색 동그란 원이 보여지게 됐고요. 당연히 시도 조절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질 거고요. 따라서 안경사는 접안 렌즈를 통해서 이 안쪽에 화면을 보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펜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검은색 원 주변으로 노란색 원 하나, 위쪽에 노란색 원 하나, 또 이쪽에 노란색 원 하나, 뭐 크기가 똑같은데 내가 지금 그림은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을 정렬해 가면서 피검사자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즉 안경사 같은 경우는 접안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4개의 원을 활용해서 그 원들을 정렬시켜 가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거고요. 피검사자, 즉 환자의 경우에는 이 케라토미터의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불빛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뭐 빼기 표시도 있고 여기 더하기 표시도 있는데 이걸 각막에 비추어서 각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이렇게 세 개의 노란색 불빛을 이용해서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데요. 그러면 검사를 받는 사람은 요 안쪽에 지금 거울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 그러니까 본인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자, 앞쪽에 보세요. 앞쪽에 보시면 지금 눈 보이시죠? 눈동자가 보이시죠? 그거 지금 본인 눈인데요. 그 눈만 바라봐야지 다른 곳을, 엉뚱한 곳을 보게 되면 검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피검사자, 즉 환자는 그 자신의 눈을 그 안쪽에 붙어 있는 거울에서 반사되는 자신의 눈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눈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자는 장비의 중앙에 두고 본인의 눈을 보면서 검사를 받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초점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중앙의 원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5번째 이 절차가 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경사가 접안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흰색으로 표현했지만 얘가 검은색 원이고요. 노란색 원이 하나, 둘, 3개가 보여지는데요. 뭐 물론 정확하게 측정되기 전이니까 얘가 좀 막 이렇게 좀 중앙의 원, 노란색 원이 좀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측정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찌됐든 이 단계에서도 처음에 정확하게 원을 정렬시켜 가면서 검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중앙에 있는 노란색 원의 중앙에다가 이 검은색 원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듯이 중앙에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케라토미터의 정확하게 중앙에 환자의 눈이 위치된 상태에서는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 원이 중앙에 있는 노란색 원의 중앙에 위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 검은색 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노란색 원은 여기 좀 위쪽에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막의 여기가 중앙이죠. 근데 각막의 중앙이 아닌 엉뚱한 곳에 위치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측정치가 그러니까 엉뚱하게 측정됐으니까 잘못 측정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못 측정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측정을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중앙을 정확하게 보도록 한 상태에서도 또 미세 조정, 요 조이스틱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해서 이 중앙에 있는 노란색 원 안에 검은색 원이 위치하도록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에 들어가게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난시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하는 상황이 다른데요. 우선 산안시인 경우를 설명하기 전에 직난시나 도난시인 경우를 먼저 설명하고 산안시인 경우를 설명할게요. 일단 직난시거나 도난시의 경우에는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90도 방향이나 180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동그란 원과 요 동그란 원이 정확하게 정렬되어서 요 빼기 표시와 요 더하기 표시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난시나 도난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이제 본격적인 측정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빼기 표시와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좀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아래쪽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몸통 회전 손잡이를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어긋났던 빼기 표시와 어긋났던 더하기 표시가 일직선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직난시나 도난시에서의 보여지는 타겟의 위치처럼 딱 정렬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그 환자의 눈에 정확하게 중앙 요 검은색 원을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중앙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얘가 산안시가 있다면 이 몸통을 회전시켜서 얘네들을 이렇게 일직선 상태로 맞춘 다음에 측정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산안시가 있을 때의 이러한 양상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어야 나중에 실제적으로 측정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측정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측정 결과도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산안시가 있던 직난시가 있던 도난시가 있던 이제 측정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수직경선 여기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와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손잡이가 긴 손잡이가 있고 짧은 손잡이가 있는데 이 전 시간에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게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이고 또 얘보다 상대적으로 좀 긴 게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표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마이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동시키면 이 빼기 표시가 하나로 합쳐지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얘를 빙글빙글빙글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이고 다시 넘어갔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7번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수직 경선 그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수직 마이어 이미지를 정확하게 정렬시켰다면 이번에는 수평 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요 더하기 표시를 맞춰주면 되겠죠. 얘 상대적으로 긴 거겠죠. 얘를 빙글빙글빙글 돌려주게 되면 자,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지금 PPT로 재현은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딱 일치된 겁니다. 그래서 일치되었다면 그때 수직 경선 방향과 수평 경선 방향의 모두 각막 곡률 반경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지우고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수직 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수직 마이어 이미지를 조정해서 수직 마이어 이미지의 위치를 맞추고 수평 경선 조절 손잡이를 회전시켜서 수평 마이어 이미지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켜 가면서 이 수평 방향의 그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이 안쪽에 접안 렌즈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몸통 안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렌즈미터와 비슷하게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그 마치 자의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렌즈미터는 뭐 그냥 숫자가 바로바로 써지잖아요. 근데 이 케라토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에 측정선이 있고요. 이 측정선에 위치하는 요 눈금의 수치를 읽어서 각막의 곡률은 몇 다이옵터인지 또 곡률 반경은 몇 밀리미터인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V와 H 방향 두 방향을 모두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막의 뭐 예를 들어서 90도 방향이 강주경선이다. 180도 방향이 약주경선이다. 그러면 이 강주경선의 각막의 곡률, 그다음에 약주경선의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귀찮더라도 영어를 하나 외워야 되는데요. V는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버티컬은 우리말로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 V, E, R, T, I, C, A, L 버티컬이라고 읽고 얘는 수직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H는 얘도 N이에요. horizontal, horizontal 뭐 그냥 빨리 읽으면 horizontal이라고 읽는데 어쨌든 이 horizontal은 수평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vertical은 수직, horizontal은 수평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하고요. 따라서 여기 V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요 눈금의 위치를 읽으면 수직 경선 방향의 굴절력, 또 H라고 써 있는 요 위치의 눈금의 요 위치의 수치를 읽으면 수평 방향의 이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수직 수평이니까 그냥 뭐 90도, 180도 각막의 뭐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안시의 경우에는 이 몸통을 회전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직 방향에 주황색 눈금이 있고 여기 수평 방향에 검은색 눈금이 있어요. 이때 산안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도와 130도 경선 방향의 곡률을 측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 그러니까 V, 수직 방향, 그러니까 130도 방향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45.5와 45의 중간이니까 여기는 45.25 다이옵터의 곡률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5.25 다이옵터로 측정됐고 그 경선의 방향은 13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직 방향 V에서 읽은 요 수치는 130도 경선 방향의 각막의 곡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이 수평 방향, 호리진털 방향은 몇 도? 40도죠. 그래서 40도 방향의 곡률 반경 얼마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어찌됐든 읽는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이 안쪽 접안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본 안쪽에 이 측정창에서 수치를 읽어주고요. 이때 수직경선과 수평경선, 수직경선과 수평 방향의 경선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고 이때 수직 방향의
각도가 몇 도인지, 수평 방향의 각도가 몇 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보고는 곡률을 측정하고 그 방향이 어디 하고는 이렇게 눈을 앞쪽으로 봐서 이 각도기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0분 정도 흘러가고 있네요. 자, 검사 순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주면 이렇습니다. 자, A.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이 중앙에 있는 동그란 마이어 이미지에 여기는 지금 더하기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각막 곡률계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검은색이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동그란 까만 원이 표시되니까 얘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까만색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있겠죠. 걔를 요 중앙에 마이어 이미지에 중앙에 맞추고 두 번째 이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로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몸통이 앞뒤 눈하고의 간격이 지금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몸통을 앞뒤로 움직여주면 지금 B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통이 눈하고의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 보면 빼기 표시와 더하기 표시가 둘 다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C번처럼 수평경선을 먼저 맞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경선을 나중에 맞춰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수직경선 방향을 먼저 맞춰주고 수평 방향을 맞춰도 관계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긋나 있는 빼기와 더하기가 어긋나 있는 걸 더하기 하나로 빼기 하나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맞춰주게 되면 이제 모든 검사는 마무리되었고 이 안쪽에 보여지는 그 측정되어 있는 측정창의 수치를 읽어주고 또 각도기 눈금에서 그 각각 수직 방향의 그 경선 방향이 몇 도인지 수평 방향의 그 경선 방향이 몇 도인지를 읽어줘서 최종 기록해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 보여지는 왼쪽 위의 그림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직난시나 도난시에서의 측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산난시가 있으면 그림에서처럼 요 빼기 표시와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좀 어긋나 있으니까 이때는 몸통을 회전시켜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 상태로 맞춰준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정확하게 측정된 상태겠죠. 빼기 표시와 더하기 표시가 하나로 맞추어져 있고 또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의 중앙에 검은색 동그란 원이 위치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사항입니다. 체크. 즉 여기 수직경선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측정이 돼야 하고 또 수평경선 방향도 정확하게 하나가 되도록 측정해야 하고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상황 세 번째는 요 중앙에 동그란 검은색 원이 이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의 중앙에 와 있는지도 최종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를 시작할 때 맞춰놓긴 했지만 내가 검사를 막 하는 중간에 이 검은색 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경선과 수평경선은 맞춰져 있는데 이 검은색 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이 몸통을 다시 좌우로 움직여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검은색 원을 요 안쪽 중앙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측정된다. 당연하게도 이쪽에 바깥쪽에 벗어나 있던 걸 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중앙에 맞추면 당연히 얘가 다시 어긋나지겠죠. 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벗어난 상태에서 측정됐다는 얘기는 각막이 약간 좀 어긋난 곳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엉뚱한 게 측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검은 원을 중앙에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각막의 중앙에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도 확인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검사가 다 됐을 때도 이 검은색 원이 중앙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잘못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왼쪽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빼기 표시도 더하기 표시도 또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도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잘못 측정된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빼기 표시가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고 여기 보면 이 원도 지금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렇듯 이 수직경선 방향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수평경선 방향에 또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고 또 여기 중앙의 원도 이 원의 마이어 이미지, 중앙의 마이어 이미지에 정확하게 중간에 오지 않았다면 이 검사는 엉뚱하게 개떡같이 측정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확하게
빼기 표시가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더하기 표시가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이 동그란 원은 중앙의 마이어 이미지의 정중앙에 위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측정된 그 수치를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을 텐데요. 뒤에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2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뒤에 내용은 그냥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각막의 곡률을 나타내는 이 다이옵터 단위, 디옵터 단위는 한 눈금이, 요 한 눈금이 0.125 단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45.5이면 요 눈금은 얼마일까요? 44.5에 더하기 0.125를 더하면 44.625 다이옵터가 요 위치가 됩니다. 만약에 요 위치가 요 검은 눈금 안에 여기 와 있다면 각막의 곡률은 44.625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0.125 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0.125, 0.125니까 여기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긴 중간 정도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요 눈금, 요 눈금과 요 눈금, 요 눈금과 요 눈금,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그러니까 한 눈금이 아니라 두 눈금 사이의 요 굴절력 단위는 0.25 다이옵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경의 한도수 차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가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44.5, 그 다음에 여기가 44.625.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44.75가 되죠. 얘는 44.750 다이옵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옆에 눈금은 여기는 얼마인가요? 얘 눈금은 여기다가 또 뭘 더해요? 0.125를 더하면 44.875 다이옵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44.875에다가 0.125를 더하니까 45.000 다이옵터. 그래서 얘가 45.000 다이옵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요 검은색 요 눈금 안에 여기가 만약에 와 있다면 이 사람의 수직경선 수직 방향의 각막의 곡률은 45 다이옵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또 얼마인가요? 실제로 얘가 여기 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눈금이 읽어주는 거니까요. 45.000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0.125를 더하면 45.125 다이옵터가 어디? 여기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다시 0.12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45. 얼마? 250 다이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직 방향의 각막의 곡률은 얼마다? 45.25 다이옵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눈금 사이, 그러니까 각막 곡률을 나타내는 이 다이옵터 단위는 한 눈금이 0.125 다이옵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곡률 반경의 경우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내고요. 요 한 눈금 사이는 0.01mm예요. 그래서 이 밑에 밀리미터 단위는 상당히 쉬워요. 자, 보세요. 얘가 7.4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0.01이라고 했으니까 7.41. 그럼 그 옆에 눈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얘는 7.41,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7.42. 그럼 요거는요? 7.43. 그러면 얘는요? 7.45. 43이니까 44네요. 44. 그 다음에 요 눈금은 얼마일까요? 7.45가 되겠죠. 45mm가 되겠죠. 그러면 요 7.45 다음 눈금이 우리가 읽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7.46mm의 곡률 반경. 즉 수직 방향은 7.46 굴절력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굴절력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45 다음에 얼마? 45.125, 45.25.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45.25 다이옵터. 그 방향은 아직 모르죠. 이걸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밖에 그 각도 눈금을 봐야지 아니까. 어찌됐든 얘가 여기는 지금 예제에서는 여기가 90도라고 표현했네요. 얘랑 똑같은 의미로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면 7.46
아까 몇이었죠? 46이었죠? 46,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평 방향은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안 해주지만 여러분들도 이 수평 방향도 한번 지금 잠깐 이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이렇게 얼마 수치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막에 이렇게 여기가 각막 정점, 각막의 정중앙이 되겠고요. 여기에 마이어 이미지를 비춰서 결국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안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도 강주경선과 약주경선 방향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60도와 150도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통을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각막에 반사되는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상태와 마찬가지로 반사되는 이미지가 보여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마이어 이미지가 눈에 비쳤는데 이걸 그 캐러토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고개 너머로 눈에 실제로 비춰져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봤는데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옆으로 쫙 눌리는 형태로 기다란 원의 형태로 마이어 이미지가 비춰졌다면 얘는 어떤 난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수평경선 방향은 크게 상관없는데 수직경선 방향은 엄청 많이 휘어져 있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이 강주경선이고 수직 방향이 약주경선 방향인 무슨 난시? 그렇죠.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도난시의 각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막 곡률계도 그렇고요. 자동굴절력계에서 각막에 반사되는 실제 이 마이어 이미지의 모양을 보고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이런 것들도 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자발 슈에츠 캐러토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고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몸통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슈룸의 캐러토미터는 한 번 측정을 하면 두 경선을 동시에 측정하는데 자발 슈에츠 캐러토미터는 한 번 측정하고 또 회전시켜서 한 번 측정하고 이렇게 두 번 측정해야 되는 건 캐러토미터예요. 어찌됐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 하나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된 이미지와 네모 모양의 이미지를 눈에다 비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의 이미지를 각막에 비추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모양과 계단 모양의 타겟을 일치시키면 검사가 끝납니다. 이렇게. 캐러토미터 안쪽에 들여다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 계단 모양의 이미지랑 얘가 두 개가 떨어져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을 텐데 캐러토미터의 이 측정 핸들을 회전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시키면서도 어떻게 이 선이 정확하게 똑바로 위치하면서 요 앞뒤 간격이 정확하게 맞게 되면 측정이 끝납니다. 이랬을 때 요 각도 똑같아요. 이 각도 눈금을 읽어주고 또 측정된 각막 곡률 반경을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건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된 그런 각막의 곡률 반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단위가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다이옵터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80도 경선 방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2.00 다이옵터 얘의 방향은 180도 경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또 90도 방향은 45.00 다이옵터의 곡률이 측정됐어요. 이렇게 90도 방향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90도 경선 방향의 굴절력, 각막의 만곡도, 각막의 곡률은 45.0 다이옵터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 각막 곡률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인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사용할 캐러토미터와 또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런 캐러토미터도 있다. 또 이런 각막 곡률계로 측정된 그런 각막 곡률 반경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3주차, 1차시와 2차시에 걸쳐서 각막 곡률계라고 하는 캐러토미터의 구조, 기능, 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직접 대면 실습을 하면서 이 각막 곡률계를 실제로 다뤄보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실제로 상대방의 각막 곡률
간격을 좀 측정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3주차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고 직접 실습하도록 해요. 자, 안녕.